안녕하세요. 동글동글의 웨딩노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체력은 딸리고 시간은 없다입니다. 동글동글이 결혼 준비 시작일부터 결혼식까지 걸린 날짜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웨딩노트를 살펴보니까 총 275일 걸렸습니다. 달수로 환산하면 9달이죠. 그럼 언제 뭘 했는지 제가 웨딩노트에 쓴 그대로를 옮겨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D-275부터 D-200, 두 번째는 D-199부터 D-100, 세 번째는 D-99부터 D-Day입니다. 자, D-275입니다. 저는 결혼 준비의 시작은 양가 가족 만남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혼 생각이 있는데 상대방은 결혼해야지 하면서도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을 만나보세요. 의외로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남자친구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D-275, 남자친구 부모님이 사시는 곳으로 저 남자친구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고요. 그 다음 D-268, 이제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 제가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D-261은 프로포즈를 받은 날이에요. 저는 프로포즈가 결혼 준비 과정 중에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모님을 만나면 결혼하는 걸로 암묵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결혼 의사를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이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프로포즈를 못 받았다고 해서 막 상대방한테 화를 낸다거나 서운한 마음을 팍팍 드러낸다거나 그러면 좀 건강하지 못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프로포즈를 꼭 받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시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의 과정은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 과정에서 프로포즈를 꼭 받아야 한다면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이 프로포즈를 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D-240, 남자친구의 형제들, 그 다음에 뭐 조카들, 그 다음에 저, 남자친구, 이렇게 좀 큰 뷔페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때 저는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메이크업샵에서 데일리 메이크업, 좀 업스타일 막 이런 메이크업 말고 간단한 메이크업을 받고 또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떠올리기로는 세타필 바디로션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219, 이제 상견례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강남에 있는 진진바라에서 코스 요리를 먹었고요. 저와 남자친구가 나눠서 냈습니다. 그 다음 D-218, 상견례 바로 다음날 웨딩 박람회에 참석을 했고요. 이때 스드메를 가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박람회 가시기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박람회는 그냥 가서 구경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계약금을 걸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 분들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탱이를 안 맞으려면 용어 정도는 익혀가는 것이 좋고요. 저는 아예 업체를 대충 정해서 갔었습니다. 일단 제가 원했던 스튜디오는 동적이고 야외 촬영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샘플들을 쭉 봤을 때 루멘, 플리트 비체, 스파지오, 그 다음에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거울과 창 스튜디오였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고, 그 다음 드레스. 드레스는 비싼 걸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렴하고 컴플레인 없던 곳. 드레스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안 좋았다. 결혼식 날을 망쳤다. 이런 컴플레인이 없던 곳. 그 다음에 저의 드레스 질뿐만 아니라 턱시도 질도 나쁘지 않았던 곳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정하고 간 곳은 브라이드 벨라와 하그너스 라레스였습니다. 그 다음 메이크업은 샘플 모델과 제 얼굴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는 없었는데 일단 그때 유행을 했던 곳은 끌림 도산점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사람이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끌림 본점을 선정해서 갔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해서 가면 플래너와의 이야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오랜 시간 헤매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D-216, 플래너와 드레스 투어 날짜, 스튜디오 촬영 날짜를 결정하고 본식 스냅을 알아봤습니다. 플래너를 통해서 알아봐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견적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때 저는 2인이 촬영하는 곳, 그 2인 중에 한 명은 대표가 촬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격대는 80에서 110만 원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비싼 보식 스냅도 많아요. 그다음 메이크업샵부터가 아니라 신부 대기실부터 촬영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나중에 바뀌게 돼요. 저는 결국에는 한 명이 촬영하는 걸로 기준을 바꿨고요. 결과물은 대만족이었습니다. 후보는 끌림, 이거는 메이크업샵과는 다른 곳이에요. 제이비드 스냅, 터치아트, 제이린 스튜디오, 피콜립 스냅이었습니다. 한복 알아보기. 한복도 여러분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때 신랑 신부는 물실크 화섬 인견, 저렴이 맞춤. 이게 완벽하게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와 남편은 한복을 입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저렴한 걸로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양가 어머님은 봉견 실크 비단으로 맞춰서 4명이 총 140만 원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복대강, 임정현, 박신혜, 예향 등을 알아봤었는데 이 중에서는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07일 전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 날짜를 받아오셨습니다. 택일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부탁을 드리지 말고 후보를 미리 드리세요. 나는 주말에 점심시간 근처에 몇 시를 원한다. 아니면 어느 날짜에 이날은 절대 안 된다. 라고 후보를 미리 드리세요. 그러면 좀 더 쉬워질 겁니다. 그 다음 여행사에 견적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견적을 요청하면 안 되고요. 내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하와이로 정했었고요. 일정은 6박 8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호텔 3박, 비싼 호텔 3박 이렇게 기준을 세웠고요. 공항과 호텔 픽업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인터파크 투어, 노랑풍선, 허니문 리조트, 한누리, 여행산책, 다이렉트 허니문, 대명 투어몰에 견적을 요청했었고요. 이 중에 하나의 업체에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웨딩홀도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후보를 선정했었고요. 웨딩홀에도 각각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D-205 웨딩홀에 견적을 요청한 후에는 이제 웨딩홀 투어 하는 일정을 잡았어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곳끼리 하루에 3군데, 2군데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루는 더바인, 아이윌, 그라치아, 하루는 피에스타 귀족, 더휴 이렇게 잡았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블로그 후기 같은 걸 참고하면서 안 좋은 곳은 제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웨딩홀에 계약을 했고요. 여자친구 형제, 제 남동생과 남자친구가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식당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고요. 그 다음 D-203 웨딩홀 투어 6곳을 완료했고 최종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가능한지, 특히 한쪽이나 양쪽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후 2시로 잡았었고요. 그 다음 교통,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하철역과 가까운가였습니다. 그 다음 음식의 맛 이렇게였었고요. 홀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또 동시 예식이 가능한가 생각하시는 분, 기준은 저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 D-202 여행사를 선정하고 방문 상담을 했습니다. 여행산책이라는 조금 조그만 업체에서 계약을 했었고요. D-201 여행사 최종 계약서를 확인하고 본식 스냅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견적을 받을 수 있었던 제이린 스튜디오로 결정을 했습니다. D-200 부모님과 웨딩홀을 방문했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위에 있던 웨딩홀 중에서 아이빌 웨딩홀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D-199부터 D-100입니다. D-199 친한 사람들한테만 날짜와 장소를 공지했습니다. 그 다음 D-198 여행사에 계약금을 송금했고요. D-196부터 193까지는 친정엄마와 한복집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요. 청담 쪽에서는 임정현, 다만, 이승현, 청담채, 광장시장 쪽에서는 독림주단, 충남실크, 송동수 한복, 차은엽 한복, 우리옷다솜, 그 다음 종로에서는 운선제를 방문하였고요. 이 중에 하나의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D-187에는 청첩장 샘플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샘플 신청 후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도 그걸 참고해서 바른손몰에서 10매, 카드 일반가에서 10매, 보자기 카드에서 10매, 초롱불 카드에서 10장 플러스 10장, 카드키에서 10장 플러스 3장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하나로 결정을 했었고요. D-182 지금은 남편인 남자친구와 함께 청첩장 탑5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의견을 여쭙고요. 확정을 했죠.
D-176에는 메이크업샵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끌림 본점이었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 다음 드레스 투어를 했습니다. 브라이드벨라, 하그너스까지 가고 어느 정도 마음이 서서 이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라데스는 가지 않았습니다. D-169 양가 어머님들과 함께 한복집을 방문하고 계약했습니다. D-168 웨딩홀에 미리 시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친구, 저희 부모님, 남자친구 부모님 해서 총 6명이 시식을 했고요. 모두 만족했습니다. 이 웨딩홀은 제가 전에도 직접 가봤던 웨딩홀이기 때문에 맛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D-164 미국 비자 ESTA를 신청했습니다. D-162는요. 예물 투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물을 보러 갈 때도 여러분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나는 다이아 반지만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커플링만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순금 세트를 할 건지 그런 기준을 잡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꼬모 다이아몬드, 동아 주얼리, 동연, 미엘을 방문했고요. 이 중에 하나의 업체로 계약했습니다. D-149에는 스드메 중도금을 입금했습니다. D-134에는요. 드레스샵 하그너스에 가서 웨딩 촬영용 드레스 3벌을 골랐습니다. 이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헬퍼분을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 D-123에는요. 제가 드레스 3벌을 갈아입을 동안 남자친구도 같이 3벌을 갈아입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웨딩 촬영용 턱시도 대여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3벌을 골랐어요. 아르코 발레노였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했는데 약간 아쉬웠던 점은 이제 예복을 좀 나중에 마쳤거든요. 근데 그 예복점에서도 대여용 턱시도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못 받은 건 좀 아쉬웠어요. D-118 한복 잔금을 지급했고 한복을 찾았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전에 한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촬영용 상품 역시 대여를 받았고요. 이때 촬영할 때 입을 당의도 같이 빌렸습니다. D-105 웨딩 촬영 및 사진 고르는 날짜 정했습니다. 스튜디오는 플리트 비치였습니다. D-98부터 D-99에는 강남에 있는 백화점 2군데, 잠실에 있는 백화점 1군데를 들러서 예물을 쇼핑했었는데 만약에 예산이 많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D-97에는 청첩장을 제작했습니다. 카드 1번가에서 제작했고요. 그 다음 예잔 화장품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 중에 설화수 윤조 에센셜 3종과 남성 기초 2종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포장이 들어가면 샘플을 많이 안 주고 그 다음에 샘플을 많이 주면 포장이 안 들어가고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장을 잘 해주고 친절하신 분께 맡겼습니다. 그 다음 예단 아파 편지 세트 주문 체크 스토리 아마 여기서 주문해서 편지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 이틀에 걸쳐서 편지를 완성했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단 떡 알아보기. 떡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떡을 받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율고떡방의 백리향에서 주문했습니다. D-95 예물 쇼핑이 다시 나왔네요.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서 백화점 쇼핑한 거 말고 이때는 귀금속을 맞추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의 업체 중에서 동연이라는 업체에 가서 이제 커플링과 제 다이아 반지를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뽐뿌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커플링을 많이 맞추러 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 당연히 그 부스에 사람이 바글바글 했는데 저만 예물을 맞추러 온 사람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커플링을 맞추러 온 사람이었어요. D-86은 예물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예복, 가복 및 잔금을 치른 날이기도 했고요. D-82 실제 올 손님 수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 인원수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D-81 청첩장을 제작 주문하였습니다. D-80 청첩장 초안이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D-74 부케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꽃을 굉장히 좋아해서 부케에는 좀 힘을 주고 싶었는데 제가 결혼하는 때 선택할 수 있는 부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줄리엔 로즈는 그래도 사계절 내내 할 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줄리엔 로즈로 선택을 했었고요. 여기에는 보토니아 하나, 코사지 6개도 같이 왔습니다. 라노비아라는 업체였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D-71 청첩장을 접었고요. 매트리스를 주문했습니다. 여러 군데에 매트리스를 누워본 결과 스턴스 앤 포스터, 에스테이트 오크테라스 퀸,
필로우 탑 럭셔리 쿠션 펌이 제일 저희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에 방수 커버 아마 3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방수 커버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매트리스를 구입한 곳은 창고형 매장 같은 곳이었는데 휴네스라는 곳이었어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D-70 가전을 방문 상담했습니다. 원래는 하이마트에서 살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살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의외로 백화점에서 사면 카드 할인, 이벤트 이런 걸 적용받으면 비싸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9층 LG베스트샵, 그 다음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비관 6층에 역시 LG베스트샵을 방문했습니다. D-65 예단 이불을 계약했습니다. 그때 후기가 굉장히 많았던 박홍근 동대문 굿모닝 시티점에 가서 흑침대용 이불을 추천받았었는데요. 꽃잠 소율 골드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 이걸로 계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D-63 스튜디오 촬영 사진의 원본을 받은 후에 그 원본을 가지고 포토북을 만들려고 개인 보정을 맡기기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정을 하는 고라파덕이라는 분께는 메일로 보내서 받았고요. 그 다음 허니앤베이비는 인터넷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많은 장수를 맡겨서 보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D-60 그 보정본을 가지고 모바일 청첩장을 완성했고요. D-59 신혼여행에 옵션을 계약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가자 하와이라는 곳에서 예약을 했었고요. 예단떡도 주문했습니다. D-51 앞에서 말씀드린 화장품, 이불, 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예단을 드리러 갔었고요. 정말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D-47 청첩장을 혹시 우편으로 받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발송을 완료했고요. D-46 식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토몬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포토북을 제작을 하고 포토 테이블용 사진도 같이 이날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샘 목동점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될 곳의 평면도를 보여드리고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지 상담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SSG라는 사이트에서 한샘 식탁을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 신혼여행 때 갖고 갈 커플 캐리어와 커플 캐리어의 수율, 투명 케이스 같이 주문했습니다. D-41 동대문 N하우스라는 곳에서 커튼을 주문했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 딱 드는 커튼으로 주문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그 근처에 있는 이불 많이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휴보스라는 업체에서 이불 세트를 주문했는데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모달로 주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 패드, 베개 커버, 베개솜, 이불솜 이렇게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D-39 예전에 매트리스만 주문을 했었는데 그 매트리스 크기에 맞는 침대 프레임을 11번가에서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이 좋았기 때문에 밑에 수납을 할 수 있는 서랍 같은 게 있는 프레임으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D-38 주례 선생님의 양력을 결혼식장으로부터 받고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축가 MR과 식정 영상도 결혼식장에 보냈습니다. D-37 결혼식장에 계약금을 입금했고요. D-34 신혼여행에 잔금을 입금했습니다. 그 다음 화촉 점화 땐 어떤 곡을 틀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부모님과 내빈 인사할 때 그리고 퇴장할 때 어떤 곡을 틀지 선정하여 결혼식장에 알렸고요. D-33 스드메 잔금을 입금했습니다. D-32 매트리스 잔금을 입금했고요. 커트러리, 숟가락과 젓가락 윙킹 스마일에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갖고 싶었던 커트러리예요. D-31 함에 들어갈 화장품을 구매했고요. 한샘 목동점에 가서 신혼집에 넣을 자파를 구입했습니다. 화장대 의자, 스툴, 부엌 휴지통 구입했고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D-30 컵샌비를 입금했고요. 친정엄마와 같이 이케아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가구는 마땅히 살 게 없고 자파를 구입했습니다. 사과깎이, 양말 건조대, 선반 깔개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D-28 한복집에 가서 함을 포장했었고요. 그 다음 플리트 비치에 가서 액자를 찾았습니다. D-25 신혼여행 일정표를 뽑았고요. D-24 인터파크에서 henkel 칼 3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현대시티 아울렛에 직접 가서 코렐 그릇을 구입했는데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집까지 들고 오느라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D-22는 남자친구가 함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왔었고요. D-20에는 결혼식장에 보증 인원을 조정해서 알려드리고 저희를
주선해 주셨던 분께 상품권을 드렸고 친정엄마께 패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D-8 결혼식 당일에 메이크업샵에서 결혼식장까지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공항까지 공항에서 하와이까지의 동선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하와이에서 쓸 JCB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JCB 카드 중에서 제일 연회비가 저렴했던 게 롯데포인트 플러스 클래식 IC 카드였고요. 연회비는 그때 당시 5,000원이었습니다. 결혼식 후에 공항으로 이동하는 택시를 예약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한상운에서 예약을 했고요. D-17 플라워 샤워를 도와줄 4명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카드 해외 이용 수수료도 같이 알아보고 카드 뒷면에 적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본식 스냅 계약 사항도 확인했습니다. D-14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직장에 돌릴 답례떡을 알아봤습니다. 허생떡방, 하늘채, 설아, 율곡떡방, 떡담, 이명환에 올라있는 많은 상품 중에서 2,000원대에서 3,000원대인 상품을 찾았고요. D-13 떡담에서 답례떡을 주문했습니다. D-11 가까이 있는 동네 의원에서 밀크피를 받았고요. D-9 스드메 잔금을 송금했습니다. D-8 실제 올 손님 수를 확정했습니다. D-6 신혼여행 세부 사항을 확인했어요. 여행자 보험에서 현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바우처도 인쇄하고 일정표도 인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환전. 저는 국민은행 리보온 어플을 통해서 미리미리 환전을 신청을 해놨었고요. 이때 같이 찾았습니다. D-3 본식 스냅 세부 사항 확인 및 잔금을 입금했습니다. 이제 D-2, D-1에는 메모가 없는 걸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마 지인들한테 연락을 돌리고 관광버스 체크사항도 확인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글동글이 결혼 준비를 9개월이나 한 이유는요. 중간에 이제 예비 신랑이 한 달 정도 다른 곳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빨리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신혼여행이나 신혼집 같은 경우에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일찍 시작을 한 편이었고요. 일찍 시작을 한 만큼 중간에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놀러 다니면서 편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과정을 쭉 압축을 한다면 3달에서 4달 정도의 기간에 다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요. 거기에 관한 영상은 나중에 내용을 마련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동글동글의 웨딩노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